매거진 동화 채널9의 구자홍입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국민의 관심이 이제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이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보들 간의 어떤 이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통령 후보에게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자연스럽게 영부인이 되는 예부의 영부인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이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요. 오늘은 그 두 후보의 이 배우자인 이 예비 영부인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손님으로 이 소종섭 이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이 상식학교 이 교장으로 좀 널리 알려져 있죠. 소종섭 국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매거진 동화 그 채널9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방송이고요. 아, 이제 신참이네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어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소 국장께서는 이제 유튜브 방송도 좀 오래 하셨고, 또 이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계신데, 몇 달 전에 이 영부인, 그때는 한 10명 정도 됐었죠? 네, 이제 경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후보들이 네네. 여야 가릴 것 없이 출마한 분들, 그분들도 조명을 했고, 네. 그분들의 부인은 누구인가, 네네. 이런 영상을 제가 한 20개를 만들어서 네. 소종섭의 상식학교에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이 보도하는 것은 이제 후보자만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제 대통령 후보자라 하더라도 어떤 이제 그 뭐 이렇게 결혼도 했고 네. 또 배우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러브 스토리가 있고 어떻게 배우자를 만났으며 또 배우자는 또 어떤 그 인생을 걸어왔나. 네. 일반적인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렇게 주제여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는데 아이고,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압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야 이 강력한 이 후보들이 좀 정해졌으니까 그 후보의 배우자들의 얘기를 좀 자세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누구 먼저 다뤄볼까요? 일단 뭐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양강 후보, 네네.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를 중심으로 이제 그 부인들 얘기를 다루는 거니까. 네. 이건 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 이런 것은 뭐 많이 다루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누군가 이제 스토리 중심으로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뭐 이재명 후보 이제 집권여당 후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네. 김혜경 씨가 또 최근에 또 언론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랬죠. 네. 갑자기 뭐 집에서 좀 뭐 구토도 하고 낙상해서 열상도 입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아픈 이 배우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하루 일정을 다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애틋한 이 배우자에 대한 이제 사랑을 표현을 한 건데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그걸 실제 뭐 그런 것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지금 어떤 이제 고소 고발로도 이어졌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차치하고요. 과연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 김혜경 여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김혜경 씨의 아버지는 이제 충청북도 충주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충주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는 충청도의 사위다 이렇게 하고 있죠. 김혜경 씨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주민등록상에 보면 이제 1967년생으로 돼 있는데 저랑 똑같아요. 저도 1966년생인데 주민등록상엔 1967년생으로 돼 있거든요. 김혜경 씨도 실제 태어난 건 1966년 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1963년생 실제로 그러니까 3살 차이죠. 3살 차이. 두 사람 3살 차이고 김혜경 씨는 제가 보기엔 집안이 좀 살만했어요. 그래요? 충청도 유지의 딸이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서울 시립대를 졸업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가 대학을 졸업했다. 일단 살만한 집안입니다. 그렇죠. 뭐 이게 일단 재력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좀 뭐 인텔리로 볼 수도 있죠.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녀 이남인데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오빠. 일단 김혜경 씨 처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오빠가 미국의 스탠퍼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집안이 살만하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는 거죠. 김혜경 씨 본인은 숙명여대 또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체능을 예전에 뭐 나왔다라면 어느 정도 어쨌든 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원래는 이제
이 김혜경 씨 엄마가 네. 성악을 했습니다. 성악. 아. 그래서 딸도 좀 이제 성악가로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김혜경 씨가 노래를 잘 못해요. 아, 직접 들어보셨어요? 본인 얘기입니다. 아, 본인 얘기. 본인 얘기. 네. 그래서 노래를 못해서 자기는 피아노로 해서 이제 피아노과를 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피아노과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가려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시점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난 거죠. 아, 네. 어떻게 만났는지도 좀 궁금해요. 일단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네. 말씀드리기 직전에 그 김혜경 씨 동생이 또 한 명. 네네. 그렇죠. 이남이니까. 그렇죠. 네. 동생은 이제 그 언론사 중앙일보 출판사진부에 근무를 했고, 언론계 출신이군요. 뭐 예, 그 사진 쪽에서 아마 사진 기자로 근무를 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출판 사진부에 근무를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건설회사 성지건설이라고 네네. 거기서 이사도 지내고 이제 동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만났느냐? 네. 김혜경 씨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셋째 형, 네. 이른바 이제 형수 욕설 파문의 재선 씨. 예, 거기에 형수, 네. 셋째 형수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 이재명, 김혜경 씨 어머니와 엄마, 이 셋째 형수가 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게 돼서 이제 얘기 이렇게 막 하다가. 네. 아, 우리 저 시동생이 있는데 네. 변호사 합격했는데 아직 네. 장가를 못 갔다. 장가도 못 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고. 네. 마찬가지로 이제 김혜경 씨 엄마는 우리 딸도 있는데 지금 대학교 이렇게 돼서 이제 유학 가려고 뭐 준비하고 지금 레슨으로 알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한번 둘이 한번 만나게 해줄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아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반전이 있네요. 일종의 뭐 예전으로 치면 뭐랄까 약간 중매 연애를 시작했다고 할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 식이었고 이게 그래서 이제 1990년에 네. 처음 만납니다. 네.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 거기에 이제 형수나 김혜경 씨 엄마가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딱 장소만 알려주고 시간 장소만 알려주고. 그렇죠. 동아일보 뭐 충정로 사옥 앞 로비에서 10시에 만나자. 네. 그래서 네. 그럼 나도 보낼게. 네. 딱 그렇게 보내서 둘이 딱 이른바 007 미팅이죠, 그게. 당사자들만 딱 만나는. 아, 그거 괜찮네요. 네. 딱 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부담 없는 거죠. 딱 그래서 네. 두 사람이 딱 만난 겁니다. 아. 만났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어했나 보군요. 마음에 들었죠.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참 경북 안동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집안 볼 거 없다. 나도 이제 검정고시를 이렇게 했고 근데 뭐 쭉 집안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그걸 들으면서 김혜경 씨 집안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네. 나름 부유하게 자랐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에 약간 이제 좀 호기심이 생긴 거죠. 네. 약간 좀 진실돼 보이고. 그렇죠. 뭔가 이제 좀 인간적으로 끌리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다음 날 이재명 후보가 딱 그 차를 끌고 김혜경 씨 집 앞으로 간 겁니다. 가서 나와 딱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터프가이네요. 말은 이제 나와가 아니었겠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네. 나와 네. 우리 바다 보러 가자. 네. 딱 그래서 타고 동해 바다를 간 거예요. 아 바다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재명 김혜경 씨 해고에 따르면은 어디 갈까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바다 가자 딱 해서 하는 모습에서 약간 좀 딱 오는 감동을 필링이 있었다. 필링이 있었고 뭐 차 운전석에 딱 타서 옆모습을 딱 봤는데 옆모습이 아마 턱선이 좀 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죠. 아, 그래요? 그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면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인데 이때 이렇게 오렌지족과 이렇게 야타족이 한때 이게 사회 유행을 하던 시절인데 그때 뭐 나와라 뭐 차에 타라 이 얘기가 좀 그 시대 상황하고 좀 이렇게 매치가 되는 느낌도 좀 있네요. 근데 이런 에피소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소 국장은?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을 갖는 주로 인물이나 이슈 중심으로 다루는데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읽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들, 책 이건 뭐 거의 다 읽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 관련된 언론 보도를 다 서칭을 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김혜경 씨가 과거에 보면 여성동아랑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쫙 종합을 해서 거기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한 인물의 어떤 이제 재조명, 재구성.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흥미진진하고 재밌네요. 자, 일단 그러면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이제 그 연인으로 이르는 과정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고, 그러면 이제 결혼한 이후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결혼은 이제 이듬해 91년 한 1년 정도 연애를 1년 하고 뒤에 결혼을 했고 고 이듬해 92년에 큰아들이 태어나고 93년에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만 2명 뒀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아들만 뒀고 2명 다 그 고려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한 명은 경영학과, 한 명은 행정학과. 보니까 또 한 명은 또 제 후배래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런 또 인연이 있으시군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아유, 그 전화해서 후배 밥이라도 함께 사주시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친척들이 어떤 행사에 오는 거. 아까 되게 금기시하죠. 집에 자신의 집에 누가 찾아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마 제가 전화하면 아마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재명 후보의 부인 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는 소극장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니는 이제 여러 안 좋은 그 루머 중에 하나가 형수에 대한 이제 욕설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혜경 여사와의 어떤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준 이 인연을 맺어준 어떻게 보면 귀한 존재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형수랑 이제 그런 좋은 관계였던 관계가 안 좋은 관계로 간 것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도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상당한 마이너스죠.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그것도.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부인 이 김건희 그러니까 뭐 나이는 젊으신데 여사라고 불러야 되겠죠? 김건희 씨, 김건희 씨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은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되게 늦게 결혼했다는 것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띠동갑이죠. 띠동갑.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가 53세, 김건희 씨는 41세, 딱 12살 차이가 납니다. 김건희 씨는 1972년생이에요. 쥐띠네요. 네, 72년생. 그리고 경기도 양평 고향이 양평입니다.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1987년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요즘에 뭐 어쨌든 논란에 또 오르고 있는 이 장모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이 딸을 키우느라고 굉장히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한 거죠. 아마 돈 버는 수 있는 것은 아마 뭐 모두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이제 명일여고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에서 미술학과 대학원을 나와서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요즘에 그 박사학위 관련해서 국민대에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논란이 되고 있는 조사한다는 그렇게 해서 국민대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묘하게도 이 김혜경 씨와 이 김건희 씨는 학연이 조금 있네요. 숙명여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했고 여기는 숙명여대 대학원을 졸업했고. 그렇습니다. 학연도 있고 이게 예체능 쪽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영부인 김정숙 여사도 거기도 숙명여대 음대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영부인 되려면 예체능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러게요. 이 숙명여대가 이 영부인 배출의 어떤 명문대로 지금 반도섬하고 있는 느낌을 주네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교 교육은 이제 이런 정도로 했고, 그러면 이제 좀 관심은 어떻게 윤석열 후보와 만났을까거든요. 이제 김건희 씨는 지금 뭐 거론되는 여러 후보들 김혜경 씨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다면 김건희 씨는 직장이 있죠. 자신 설립한 회사 일을 했었죠, 계속. 지금도 하고 있죠.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로 있으니까 2007년도에 여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공연 전시 회사입니다. 여기 해서 뭐 굉장히 큰 전시회를 많이 했죠. 그렇죠. 앤디 워홀전도 하고 뮤지컬 미스 420 또 그 샤갈전 굉장히 많이 저도 샤갈전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마크리 샤갈전은 옛날 그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하지 않았나요? 시립미술관에서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쪽에서 나름 이제 공연 전시로 이름이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윤석열 후보를 만났느냐? 약간 엇갈려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한 매체와 인터뷰한 거기에서는 한 스님의 소개로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네네. 그런데 당시 뭐 만나보니까 뭐 돈이 수중에 윤석열 후보가 2천만 원밖에 없고 네. 내가 아니면 이 남자 결혼 못할 것 같더라. 네. 그래서 그냥 구제해준다는 심정으로 결혼했다. 뭐 이런 네. 맥락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한 거고. 네. 근데 이 김건희 씨 어머니인 최은순 씨가 이제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 뭐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런 적이 있는데 네. 2011년에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는 네. 이 김건희 씨가 라마다 조 회장의 소개로 만나서 윤석열 씨와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라마다 조 회장은 이제 그 라마다 르네상스 삼부토건 예, 네. 조남욱 회장을 지칭을 네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소개를 한 거냐? 네. 약간 이제 서로 헷갈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둘 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스님의 추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 회장의 어떤 소개도 있었고 서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과 조 회장도 아는 다 관계고 아는 예, 그렇기 거네. 때문에 서로 얽혀서 예를 들면 뭐 구장훈 차장과 제가 또 누가 한 사람 있으면은 네. 뭐 서로 저는 제가 소개했다라고 할 거고 네. 또 이제 뭐 구장훈 차장 입장에서 또 내가 소개했다라고 할 거고 네. 이런 식에서 어쨌든 서로 얽힌 그런 관계 속에서 네. 만난 것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시점은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결혼을 2012년에 했고 네. 두 사람이 사귄 게 한 2년 정도 돼요. 네. 그렇다면 만난 시점은 한 2010년 정도에 만났다라고 뭐 그렇게 당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검찰에서 엄청 잘 나갈 때네요. 2010년이면 이제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할 때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총망 맞는 검사였을 때 이 김건희 씨를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2년 만에 좀 결혼을 하게 됐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채널 라인에서 이게 예비 영부인을 다루게 된 게 이 과거 역대 대선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예비 영부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보도와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98년부터 이제 기자 생활을 해서 2002년 대선, 2007년, 12년, 2017년 여러 번의 대선을 이렇게 봤지만 영부인 될 사람에 대한 논란이 이렇게 시끄러운 대선은 처음이에요. 이제 그만큼 이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우리 국민의 어떤 이제 민도도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어떤 친인척 뭐 비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정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이제 이런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예비 영부인도 이제 이렇게 주제를 좀 다루게 됐는데 마침 소 국장님은 그 분야의 또 전문가셔서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우열을 가릴 수는 없죠. 지금까지 이제 그 이 두 부부의 어떤 이제 만남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자라온 뭐 과정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혼한 이후의 삶, 그 부부만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남자가 엄격하면 여자는 자상하고 또는 이제 이런 부부마다 좀 특성이 있을 텐데 이 소국장께서 보실 때는 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윤석열, 이 김건희 부부는 좀 어떤 특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주십니까? 일단 두 사람은 이 두 후보는 좀 부부 관계가 상당히 좋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뭐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보여줬다시피 김혜경 씨와 달달한 관계 이거 뭐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도 김건희 씨와 어쨌든 상당히 이제 서로 좀 정이 깊은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김건희 씨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사를 이끄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가정의 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한 것 같고 이재명 후보는 이 어떤 이제 친인척과 또 어떤 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분리 이것이 굉장히 엄격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의 어떤 이 부부간의 부부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좋지 않나 그 점은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가와만사성이라는 게 이 정치에도 좀 적용이 되나 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또 공통점이 두 사람이 이제 뭐랄까 참 이 대선 국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의혹에 또 의혹선상에 올라 있다라는 김혜경 씨는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2018년 지방선거 때 해경군 김씨
그 트위터 계정 맞습니다. 주인공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뭐 결국 그건 이제 무혐의로 벗겨졌죠, 그건. 예, 그냥 뭐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거죠. 트위터에 협조를 안 해주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준리 의혹부터 시작해서 논문 표절 의혹, 최근에 또 허위 이력 의혹까지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라 아마 이 두 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을 잘 만났다는 생각은 할 텐데 이 선거에는 정말 안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꼭 치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간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 자체가 그렇죠. 한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뭐 피곤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또 다 일일이 해명하기도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처음 출마했을 때 거의 이혼할 정도로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다. 아, 당시에? 나는 난 당신 하는 거 반대한다. 난 못한다. 선거운동 막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김건희 씨도 뭐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정치권에 진입한 지가 한 4개월밖에 안 되니까 아마 요즘에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 이런 것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짐작이 좀 듭니다. 그때 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논란이 됐습니까? 그렇죠. 뭐 이른바 개사과 논란의 이제 주인공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었는데 참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김혜경 씨나 김건희 씨나 아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자신이 뭔가 이제 뜻한 바 있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사명감과 이런 이제 공명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배우자는 그 배우자의 결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당히 많은 잘못하면 구설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뭐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고 참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예비 영부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쭤보지 않은 말씀 중에 혹시 이제 이 그 두 부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자료를 조사하시면서 아, 이런 점이 좀 재밌더라. 일반 그 우리 시청자나 독자들에게 좀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하나는 일단 이제 김혜경 씨, 김건희 씨, 김혜경 씨 관련해서 이제 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김혜경 씨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2018년에. 경기지사 나올 때네요. 예, 그때 해서 이제 그 밥 있잖아요, 밥. 집밥. 집밥과 관련된 제목이 밥을 지어요. 집요리 관련 책을 냈고 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책을 번역을 그때는 이제 이름이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한 적이 있고 이런 책과 관련된 부분이고 제가 좀 앞으로 관련해서 주목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앞으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김혜경 씨는 어쨌든 직장 생활 이런 것은 해본 적이 없고 근데 선거는 많이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대선전을 치르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좀 원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어쨌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번에 어쨌든 응급실 실려가고 한 것도 이제 그런 반증이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으로 등판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취재해보면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일종의 좀 상당히 성격이 좀 털털하고 통이 크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등판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과감하게 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이 두 사람의 또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용히 내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선거운동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외조 경쟁을 좀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이제 이 대선이 넉 달, 뭐 이게 100일 좀 더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대선 후보들의 어떤 대선 선거운동 못지않게 이 예비 영부인들의 어떤 대국민 마음을 사기 위한 어떤 선거운동 이것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유심히 지켜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저는 미처 몰랐던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하여튼 새로운 영부인과 이 그 부부 얘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상식학교를 통해서 저도 이 구독자로서 이 상식을 많이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매거진 동화 채널 9 오늘은 그 예비 영부인들과 이 두 유력 그 후보 부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간은 이것으로 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